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CNN과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한미군이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동맹을 뒤흔든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전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본토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한 제임스 브라운 중이죠.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피가 쓴맛으로 느껴졌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리모컨을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정책은 절대 시행되면 안 돼.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아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가 손해를 볼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겐 한국이 단순한 근무지 이상이었던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매번 통화할 때마다 한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만난 마이클 톰슨 중위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발령받은 젊은 장교였습니다. 26살의 톰슨은 웨스트포인트를 갓 졸업한 유망한 장교였지만 한국 발령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톰슨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3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내 상상과 전혀 달라. 톰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그 질문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국 발령에 당황했었고 위험한 분단 국가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도 처음엔 충격받았어. 왜 하필 한국인가라고 생각했지. 그날 밤 소피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현대적 건물들, 첨단 기술. 우리가 알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랐어. 검색한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거든. 톰슨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저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저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두 한국 근무가 행운이라며 부러워했다고요. 한 선배는 미군이 가장 원하는 파견지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맥도널드 대령은 한국에서 5년 근무했는데 지금도 그 시절을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해. 데이비드 클라크 소령은 한국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고 톰슨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호기심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갈등은 어떤가요? 뉴스에서는 항상 위험한 것처럼 보도하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디어는 항상 극단적인 상황만 보도해. 실제 한국의 일상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야. 톰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중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마 내 말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날 저녁 톰슨의 아버지가 인사차 들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근처 스테이크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브라운 중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가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과 이야기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톰슨의 아버지는 단단한 악수와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톰슨의 아버지는 아들의 한국 발령 소식에 오히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내가 알던 과거와 다를 거야. 열린 마음으로 가라. 톰슨의 아버지는 1980년대 평택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름한 건물들과 비포장 도로가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톰슨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톰슨 씨. 지금의 한국은 이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저녁을 마치며 톰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몇 달 후 톰슨 중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저는 그의 표정에서 여전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공항 터미널을 보자마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맞아요? 이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시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톰슨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스마트 안내 로봇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 톰슨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평택과 서울을 지나며 마주한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에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대국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지.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래. 한국 전쟁 이후의 모습, MASH 같은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많은 미국인들의 인식에 박혀있거든. 하지만 실제 한국은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 첫날 밤, 저는 톰슨을 부대 근처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거리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전한가요? 저는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뉴욕이나 LA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 중 하나야. 안전함. 내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어. 다음 날 우리 부대 한국인 직원 재현 김을 소개했을 때도 톰슨은 감탄했습니다. 재현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에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나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 미군과 일하며 더 익혔어요. 톰슨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이 하나씩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나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고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도 받아요. 영어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톰슨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보통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에 다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해요.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톰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군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는 톰슨을 평택시의 유명한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놓이고 숯불이 피워지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바비큐인가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저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양념 갈비를 먹어봐. 내가 먹어본 어떤 바비큐보다 맛있을 거야. 톰슨이 첫 입을 베어 물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미국 바비큐와는 완전히 달라요. 주변에서는 한국인들이 시끌벅적하게 회식하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톰슨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네요. 미국엔 이런 편안한 회식 문화가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특별해.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지. 이것도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야. 톰슨의 한국 첫인상은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톰슨 중위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노트북 앞에서 뭔가에 놀라있는 톰슨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운 중위, 이것 좀 봐요. 이게 진짜 일반 가정용 인터넷 속도 맞아요? 톰슨의 노트북 화면에는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보다 훨씬 빠르지.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속도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보다 10배는 빠른데. 여기서는 영화 한 편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어떻게 미국보다 인터넷이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우리가 IT 강국 아닌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90년대부터 IT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지. 지금은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톰슨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 속도가 형편없는데 정말 놀랍네요. 다음 날 저는 톰슨과 함께 행정 처리를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행에서 겨우 10분 만에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톰슨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행 업무가 이렇게 빠르다고요? 미국에서는 며칠이 걸리는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처리돼. 주민센터에서 서류 한 장 떼는데 30분이면 끝나니까. 톰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주말에는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자 톰슨이 물었습니다. 차를 안 가져가요? 저는 웃으며 교통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 없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 지하철에 탑승하자 톰슨은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 운행을 한다고요? 와, 뉴욕 지하철과 비교도 안 되네요. 서울을 구경하며 우리는 명동, 남산타워, 경복궁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톰슨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600년 된 고궁이 공존하는 서울의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전통 건물 바로 옆에 초현대식 건물이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의 매력이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서울 구경을 마치고 늦은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톰슨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여기선 모든 게 배달 가능해. 톰슨은 시계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3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한국은 24시간 배달 천국이야. 양념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30분 후 우리 앞에는 따끈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톰슨은 첫입을 베어물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와, 양념치킨은 뭐죠?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는 웃으며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 유명한 거야. 너무 맛있고 여긴 배달 천국이지. 톰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함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치킨을 먹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거야.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톰슨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3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모든 것에 놀랐어. 이제 알겠지? 왜 미군들이 한국 파견을 선호하는지.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념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한국 생활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톰슨 중위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톰슨이 훈련 일정표를 받아들고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브라운 중위, 이번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팀을 이뤄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이야. 내 파트너는 준호 대위라던데.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국군이 미군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톰슨과 준호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톰슨 중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톰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당당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과제는 15km 행군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난이도 높은 코스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출발 2시간 후 톰슨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톰슨 중위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톰슨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준호의 체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군이 끝난 후 톰슨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모두 저렇게 강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그래. 한국은 의무 군복무제야. 모든 남자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지. 그날 밤 수경식당에서 저는 톰슨과 준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톰슨이 준호에게 한국군 훈련에 대해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군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과 정신력 강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니까요. 톰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한국군을 얕보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전술훈련에서 준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에서의 위치 파악, 신속한 의사결정, 팀워크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톰슨도 점점 그의 리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훈련이 있던 날, 준호는 36시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지친 톰슨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의 장비까지 대신 들어주며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두 팀의 경쟁 훈련이 있었습니다. 톰슨과 준호의 팀은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톰슨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미군과 확연히 다른 훈련 방식이었지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톰슨이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미군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래. 특히 체력과 정신력은 한국군이 뛰어나.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거든. 톰슨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한국군을 얕봤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야.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그날 저녁 톰슨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지만 이제는 깊은 동료애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톰슨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중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우리 부대에 미국에서 온 뉴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미 의회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CNN 방송을 보고 있던 저와 톰슨 중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속 정치인들은 한국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톰슨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아는 한국은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 주변으로 다른 미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막 부임한 병사들은 철수론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죠? 한국은 자기네 나라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톰슨이 놀랍게도 먼저 반박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상호 이익 때문이죠.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거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거점을 잃게 됩니다. 톰슨이 거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경험해보니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북한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더 큰 그림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북한 대응 기지가 아니에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입니다. 그날 저녁 톰슨과 저는 부대 근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무너질 거야. 톰슨이 물었습니다.